네, 반갑습니다. 세무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그죠? 그동안에 저희가 윗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업무도 있고 또 새로 이주한 곳에서 정착하는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진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에게 상담 문의가 오는 그런 경매 사건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 물건이 궁금하면 여기에 상담 의뢰하기 여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날 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권리 분석이나 하자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나 권리 분석과 무관한 부분 혹은 경매 공부를 위해서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거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가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저희가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 진짜 권리 분석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상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경매 강의 형태로 저희가 조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 부분하고 전문가 부분, 응용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를 조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중개 실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의 사이트에 옮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경매 기초반 그리고 응용 전문가반 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얼마 안 해요. 몇만 원이면 들으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이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무료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무료로 하게 되면 이 책임감이랄까요? 저희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경매 강의를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책임과 의무가 부여가 되니까 그걸 또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요. 필요하신 분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게 기초반 부분부터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자, 사이트는 이렇게 상담 의뢰하기 코너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것은요. 저희가 매일같이 물건 임장을 나가고요. 명도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매각 차익 실현하거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팅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주 임차인이나 채무자와 맞닥뜨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긴 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영상에 좀 만들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정 물건을 지목을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명도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물건을 특정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옆 건물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도 건물이 있어요. 저희가 이 건물을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데요. 자, 진입해 오는 진입 도로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진입 도로는 기부 체납된 국유지의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국어가 껴 있어요. 국어가. 자, 여기도 국어가 껴 있고 국유지에 국어가 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역 상수도가 여기까지만 들어와 있고 다른 집이 이렇게 광역 상수도를 나눠 쓰고 여기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지하수를 썼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가액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실제 여기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가 지하수를 임의로 끊어놓은 상태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경매 입찰을 위해서 임장을 오는 사람한테 방어를 합니다. 누가 방어를 하느냐? 이 채무자가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집 그리고 아랫집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방어가 되는 거죠. 당신은 물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진입하는 이 진입도로는 기존의 전 소유주가 이 전 소유주가 전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씩 이제 경매가 됐는데 경매가 아닌 것도 있고요. 자, 이전 소유주가 요 도로에 대한 그리고 여기 국어에 대한 점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끌어 쓸라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지하수는 현재 쓸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전 채무자의 권한에 의해서 내가 수도를 마음대로 쓸라 해도 못 쓴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비도심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자동으로 이거 골치 아프네 입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거 받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옆집보다 1억이 넘게 싸게 이렇게 받았어요. 자, 당연히 이런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간접적으로나마 듣긴 했습니다. 자, 주변에 이웃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겠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다 떨어지지 않았겠냐? 내가 주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내가 왜 입찰을 안 했겠냐? 골치 아프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옆집에서도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증 없이 이 급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 채무자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을 협상비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전에 있던 채무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들었을 때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임장을 많이 가시잖아요. 옆집, 아랫집, 주변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인, 점유자 이런 사람들 많이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임차인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좀 더 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싸게 많이 떨어지면 자기가 낙찰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런 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 물건이 나왔는데 이 집도 이 물건 낙찰 받으면 큰일 난다. 정말 손실이 크다. 예를 들어 물도 안 나오고 요 진입도로도 네 마음대로 못 쓴다. 기타 등등 하자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집에 비만 오면 뒤에서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흥건해진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는, 특히 주변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경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이 실제 요 소유주와 어떤 사이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 한 동네에 사니까 좀 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채무자의 편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이 정도가 되는데, 나의 가치는 예를 들어 한 5억인데 이게 한 2억까지 떨어졌다고 볼게요. 이걸 인정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자가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기도 합니다. 왜냐? 자기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인지를 하고 편을 들기도 한다는 거죠. 또 채무자가 공공연히 이전부터 요 진입도로 중에 9권은 내가 점용해서 써왔기 때문에 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걸 알게 모르게 계속 주입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양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어떤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말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팩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임장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100%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요, 자, 이 물건이 그 문제를 엣지할 수 있다면 이게 괜찮나로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말하는 문제가 진짜 팩트인지도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저는 이 물건이 마음에 들면 주변에도 물어보지만 바로 옆 동네, 밑에 동네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을 해주는 이분들이 현재 채무자의 어떤 관계일까를 추론하면서 긴 얘기를 들어보죠. 자, 그러다 보면 얘기 중에도 이분은 전 채무자와 친했구나, 전 채무자의 편이구나, 아니면 전 채무자의 편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또는 이분은 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게 불편하구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추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 얘기를 길게 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임장을 가실 때는요, 그 옆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옆집 어때요? 여기 문제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음료수 하나 사들고 와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귀담아 들으면서 팩트와 아닌 부분을 스스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그리고 윗집 아랫집 얘기가 얼마나 또 동일성이 있는지도 주변에 그런 것도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매 물건이 권리관계에서 빨간 줄 꺼져 있는 거, 하자 있는 거 있잖아요. 사설 경매정보지에서 그것만 보면 우리가 비켜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눈여겨보잖아요. 실제 임장을 가보면 주변에 어떤 이야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 특수물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정보지, 매각물건 명세서나 공부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기 이전에 현장을 가서 팩트와 아닌 것을 걸르면서 생각보다 알짜 물건을, 남들 다 튕겨나갈 때 생각보다 내가 알짜 물건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이게 1억 천 정도 옆집보다 싸게 받았고요. 시세보다는 2억 이상 싸게 받았어요. 근데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광역상수도 땡기는 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국어점용 안 됩니다. 왜? 이게 공로니까. 공동이 같이 쓰는 현황상 도로인 국어는 한 사람이 점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쓸 수가 없어요. 주유소 같이
그 주유소에 가감차로 형태로 그 주유소만 쓰도록 인정이 된 거는 그 뒤에 다른 게 생길 때 해당 국어를 점용했다 하면 그 국어 점용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공로처럼 써왔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자체 알아보니까 이전 채무자는 국어 점용에 대한 해지 통지도 이미 된 상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대담하고 담담하게 주변 임장을 가더라도 팩트를 걸러 들으려는 그런 안목과 시각이 있어야 된다.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좀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임장을 가는 것도 좋고 중요한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 들어보고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뼛속 깊이 현장 실무를 알고 있고 사람의 심리를 알고 있고 오랫동안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런 명도 관련한 그리고 현장의 경매 실무 관련해서 두터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험이 많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먼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실과 아닌 것을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남들은 다 튕겨 나갈 때 나는 당당하게 낙찰받고 문제를 해지해서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미납한 물건들 있잖아요.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한 것들 그런 것들 저희가 좀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 점유자, 임차인이든 재무자든 그 사람의 으름장에 의해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미납을 하는 사례도 꽤 많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지 못한 채 어떤 사람의 말만 믿고 이거 잘못 낙찰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사례도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꼬집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통찰력이 생긴 거죠. 저 사람하고 잠깐만 얘기해봐도 저 사람이 사실이겠다, 과장이 섞여있다, 거짓말이겠다 이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경험하고 이제 겪어봐야지만 이게 쌓이는 건데 경매를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고민이 돼요. 오프라인 모임을 좀 만들어 달라. 경매 강의도 좋은데 이런 그룹을 통해서 같이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청을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으로만 다 알려드리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실제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경매라는 것이 다 알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입찰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특수한 경우는 또 누군가는 풀어낼 수 있고 못 풀어내는 거에 따라서 물건을 싸게 받을 수도 있고 좋은 물건임에도 남들은 지나치는데 내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나눔, 그룹 간의 스터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정해지면 어떤 게 구체화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저희가 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도 댓글에 뭐가 많이 달리거든요. 내가 가봤는데 누구 뭐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도 아니에요. 그렇다. 너 그거 큰일 나. 이제 이렇게 살짝 들은 얘기만 아니면 자기가 머릿속에 배운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 물건이 특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싼 물건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남의 말만 무조건 100% 믿지 말고 그렇다고 주변 얘기를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심히 깊이 있게 자세히 들어보되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 물건에 있어서 임장을 가서 들은 얘기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특수 물건이나 어려운 물건, 입찰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돼 있지만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물건도 꽤 많이 시장에 통용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뭣도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해결이 의외로 쉽게 돼서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그게 좋게 마무리가 된 경우도 있다. 물론 저희는 이 물건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주변에 그런 얘기 있어도 저희는 안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변의 얘기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좀 걸러드릴 건 걸러드리라고 말씀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얘기로 한번 얘기 나눠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경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